네, 간밤에 나왔던 뜨거운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작은 그림부터 함께 보고 가실까요? 화면으로 그림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코끼리가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The Elephant in the Roo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방 안에 4톤짜리 코끼리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좀 나가줬으면 하는데 코끼리 좀처럼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코끼리만큼의 문제는 커다랗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말하는 것조차도 민망한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무래도 기후위기 그리고 유럽의 위기라고 꼽히는데요.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문제는 오히려 더 골마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통해서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까요? 트위터 기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이제 겨울을 향해 가는데 에너지난 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에서도 겨울을 맞이할 유럽의 우려스러운 10가지까지 꼽히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올해 가을 물가 상승률이 2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올 겨울이 아주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난방이냐 밥값이냐의 문제로 피부로 와닿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독일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어스 통해서 저희는 이번에 독일로 넘어왔습니다. 트위터로 함께 보시면요. 가디언스 기사부터 함께 보실게요. 가디언스 기사에서는 이번에 독일 총재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내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 인플레이션이 무려 4.5%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금은 무려 6%까지도 어느새 올라와 있는 분위기입니다. 트위터에서도 독일 총재마저 난방이 없어서 불을 지피고 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기값은 지금 독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블룸버그에서도 보시면 독일의 전기값은 2달 반 만에 무려 2배 이상 뛰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2년 전에 40유로였던 것과 비교해서는 무려 14배나 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독일의 상황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한번 영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보시면요. 함께 가디언스 기사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항상 악재는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을 때 오곤 합니다. 영국도 상황이 비슷한 입장인데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영국에서 매서운 바람이 또 휘날리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시장이 SNS를 통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수백만 명의 난방과 식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최악이 되면 난방 그리고 식사도 둘 다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본 욕구 중에서 식이 정말 중요한데 이 식마저도 놓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는 느낌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문제는 인플레이션 상승폭 또한 커진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꼽히는 미국 투자 금융회사죠. 시티그룹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2023년 1분기에는 무려 18%까지도 육박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료 빈곤 종식 연합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이 부분을 CNN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서 함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내년 1분기 영국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연료 빈곤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료 빈곤 상태라는 것은 에너지 요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후에도 남는 수입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봤을 때 500년 만에 또 최악의 천연가스 폭등 그리고 등은 유로세 약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초강세 속에서 유로화 가치가 무려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유로화 약세에 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달러와의 1:1 증가로 교환되고 있는 이 페르티 환율도 깨졌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는 점점 더 증폭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상승은 내년 5월까지도 예상되고 있고요. 문제는 그 여파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에까지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기업들에게도 압박을 가해지면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CNBC 기사에서도 보시면 셧다운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공장이 문을 닫으면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공급과 수요의 사이클은 당연히 무너지게 되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유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과 또 9월 FOMC일 텐데요. 과거 사례를 쭉 살펴봤을 때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미국의 경제 상황만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미국 상황만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의 상황을 걱정했던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는 다른 지역의 경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미국 경제까지 영향을 줬을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또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